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성TV 간헐적 지식인 간지남 조영창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결정하셨나요? 저도 지금 곧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소속 내지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경쟁이 격렬화되면서 유권자들도 표심이 갈려버렸습니다. 양당 쪽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유권자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자기들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씩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무소속이 아닙니다. 이미 유권자들한테 새삼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유력 정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통합당 쪽 계열,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천 동미추홀을의 윤상현 후보가 지금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팽팽히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에도 권성동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지금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 합천 산청 함양의 김태호 후보도 통합당 강석진 후보와 팽팽히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 을에도 홍준표 후보가 통합당 이인선 후보, 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팽팽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K 지역에서 지금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가 버티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왜 이렇게 몰살해 버렸을까요? 먼저 안도계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도계천에도 지금 2명의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권택기, 권오을 후보. 여기에 맞선 후보가 통합당의 김형동 후보, 민주당의 이상걸 후보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권택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통합당 김영동 후보와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지금 권택기, 권오을 후보, 안동것이 두 무소속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아마 권택기 후보가 만만치 않은 도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두 권 후보의 후보 단일화는 거의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무소속 후보들이 힘을 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포항 남울릉 지역에 박성호 전 포항시장이 출마했는데요. 여기도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을 한 뒤에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초기와 달리 지금 거의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거의 53.2%로 거의 과반을 달성했고요. 민주당 허대만 후보한테도 밀려서 지금 박성호 후보는 12.6% 지난 4월 7일 영남일보 조사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박성호 후보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울진 봉화 영주 이 지역은 장윤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상당히 구도가 좋습니다. 장윤석 후보는 영주 출신입니다. 나머지 봉화 영양 울진 군 인구를 다 합쳐봐야 영주 인구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좋은 구도에 하에 있으면서도 통합당 박형수 후보, 그죠? 후보한테 밀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장윤석 후보 본인의 어떤 그 영주 지역 내에서 어떤 인심을 상당히 잃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외에 칠곡, 성주, 고령도 지역에도 김형기 전 경북도 부지사가 출마했습니다만은 15%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경 상주에도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에 맞서 이한성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은 이한성 전 의원도 그렇고 영주청대 김장주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무소속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통합당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3파전 구도 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대구에서도
곽대원 정태욱 후보가 뭐 같은 고대 동문이죠. 홍준표 후보와 같이. 제가 뭐 컷오프 고대 동호회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곽대원 정태욱 후보도 예상보다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지금 이진훈 주성영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수성갑의 이진훈 후보는 사퇴를 하고 수성을 지역으로 옮겨서 홍준표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구을의 주성영 후보는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의외로 통합당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통합당 대구 선대본부장으로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는데요.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해서 지금 연일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금 십자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총선 후에 뭐 반문연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통합당으로 반문연대는 이미 결성돼 있다. 그리고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를 비난했습니다. 그에 앞서 4월 6일에도 홍준표 후보를 비난했는데요. 대한민국에 3대 따발총이 있는데 유시민, 박지원은 야당을 조준해서 통합당을 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총질하고 있다. 그래서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선 후보한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전을 전개하면서까지 홍보를 비난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자당의 이선 후보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홍 후보가 원래 있던 친정인 통합당 후보인 이인순 후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가진 경쟁력의 원천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마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첫 번째로 대선 후보에다가 당대표까지, 당대표도 2분이나 했죠. 까지 지낸 정치력이죠. 그리고 인물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수성을해 온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이 공천 발표 직후에 대구에서 제일 만만한 지역을 홍준표 후보가 찝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 후보인 이인선 후보가 가장 만만하다 보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이유는 통합당 내부의 수성을 내부의 결속력이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이인선 후보의 어떤 캠프 원래 당초 꾸려져 있던 세력이 있는 데다가 주호영 후보 수성 갑지역으로 옮긴 주호영 후보의 어떤 지지 세력들도 이인선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게 어떤 저희들이 보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4월 8일 날 오후 8시에 이인선 후보 사무실에서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인선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죠. 윤재옥, 김상훈, 곽상도 이런 대구 지역 의원들과 주성영 전 의원 그리고 김영기 전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례 3번이죠. 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들인 비례 3번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그리고 비례 9번 조명희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이 선대위 회의를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북구갑 양금희 후보 지역에서도 미래통합당 대구 선대위가 한번 열렸습니다. 두 여성 후보 지역에서 지금 여성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이선 후보도 지금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이유는 저는 이상식 민주당 후보의 선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30%에서 31, 2% 정도 박스권에 지금까지 줄곧 몇 차례 여론조사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선 후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상식 후보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팽팽한 3파전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이선 후보가 치고 올라와야 될 표를 이상식 후보가 먼저 선점해버린 거죠. 그래서 2파전이면은 아마 상당히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선 후보와 아무리 그렇다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까지 가서 팽팽한 3파전이 되면서 홍준표 후보가 박스를 갇힌 지지율로 가지고도 여전히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인선 후보의 분발과 통합당의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의 인물론이 어느 정도 수성을 유권자들한테 먹혀들었다고 봅니다. 수성갑에는 지금 김부겸, 주호영이라는 여야 사선 중진들이 뭐 대권 도전 선언까지 하면서 거물들이 격돌을 벌이고 있죠. 반면에 수성을은 상당히 좀 소외된 지역에 수성갑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이인선 후보보다 더 강력하다는 홍준표 후보가 나타나서 자기도 대권 후보다고 이렇게 하니까 수성을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자존심을 살짝 긁은 게 아닌가. 수성을도 대권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수성을 유권자의 어떤 자존심을 제거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돼서 여의도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은 저는 홍준표 후보 본인의 어떤 선전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무소속 후보가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이미 베스트를 다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남은 문제는 관건은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와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더 선전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금 당선은 당락의 키는 홍준표 후보가 쥐고 있지 않고 이상식 후보나 이인선 후보가 저는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인선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이상식 후보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당이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깜깜이 선거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인선 후보와 통합당이 어떤 전략을 들고 홍준표 후보와 이상식 후보를 공략할지 주목됩니다. 홍 후보의 결정은 이제 시간은 홍 후보의 시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인선 후보와 이상식 후보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얘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